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검찰 출신 법무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이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 고소인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경찰의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절차 등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법리부터 그 다음에 의의신청 방법과 절차, 또 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인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은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은 이 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무엇이 다른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9조 와 구속 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수단이 정보통신망이라는 점, 비방할 목적을 구속 요건으로 요구한다는 점, 형사처벌이 더 무겁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 명예훼손 피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범죄 성립의 5가지 요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블로그, 또 댓글, SNS,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방할 목적입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훼손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성형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경우에는 다수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본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연성입니다. 전파 가능성인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포스팅, 카페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네 번째, 사실의 적시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어느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합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인데요. 추상적인 욕설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순수한 의견의 표명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적시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 허위 인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는 4가지 유형이 있죠.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이렇게 4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불송치 이의신청 자격은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실무상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 신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직접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분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며 경찰에서 검찰로 즉시 사건 기록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은 지금 형사소송법은 별도 기한을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기한을 3개월로 정한다고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에서는 가장 핵심이 불송치 결정 이유를 철저히 분석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법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있는지, 법리를 오해한 것이 있는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